나는 공산주의가 싫다고 이 개새끼들아. 예, 나라 꼬라지가 갈수록 가관이라 진짜 짧은 영상으로 한마디 하러 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치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국가의 존립이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겠지만 거짓 선동과 날조가 난무하는데 그걸 맹목적으로 맹신하는 혹은 마치 세뇌된 것처럼 보이는 이 개돼지들에 대한 비판이며 이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음모론이네 그럴 리가 없다네 하는 눈을 가린 멍청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부족한 말주변이라도 정리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영상입니다. 할 말이 참 많은데 이 모든 걸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대한민국은 휴전국이라는 겁니다. 종전이 아닌 휴전이에요. 북한이랑 국경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어요. 군인들이 밤낮으로 경계를 섭니다. 저도 6년간 그걸 해왔고요.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군과 공산당 그리고 배후의 중국 세력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서해 최전방에선 불법 중국 어선과 북한 경비정을 대한민국 해군이 막아내고 대치하며 경계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이며 지금 현재까지도 변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적어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북한과 중국에 관련된 모든 건 일단 의심하고 경계해야 돼요. 그럼에도 중국에 시시한다는 이 범죄자 새끼가 대선 후보 자리에 있죠. 이것부터가 상식이 파괴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솔직하게 소신 발언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계몽시켜준 계엄령 전까지는 저도 정말 관심 없었어요. 부정선거든 간첩이든 반국가 세력이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문씨 전 대통령이 그 주적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는 것조차도 몰랐었죠. 저처럼 모르고 무지하고 관심 없는 사람이 많았었기에 이 나라는 천천히 침식당하며 망가져가는 중이었습니다. 간첩 그리고 반국가 세력들이 이 나라에서 얼마나 활개를 치는지 모른다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겠지만 깨우치고 알게 되니 알아보는 만큼 너무도 많은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간첩처벌법의 범위는 북한이란 적국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적국을 포함한 외국으로 범위를 확대시키자는 개정안에 더불어 공산당은 눈에 불을 켜고 반대를 외치고 있는 상황이라던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탈원전 정책, 각종 입법 독재라든지 특히나 근거도 논리도 없는 마구잡이식 탄핵 남발이라든지요. 이 탄핵이라는 게 요즘 너무 쉽게 드립처럼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 분명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를 쉽게 생각하면 정말로 위험해요. 어떤 공직에 자리한 사람을 끌어내린다는 거는 그에 합당한 응당한 잘못이 있는 게 증명이 돼야 하고 탄핵된 이후에 다음 책임을 져야 할 절차와 대비를 갖춰야 합니다. 근데 더불어 공산당은 뭘 하고 있는 거죠? 아무 대책도 없으며 어떤 잘못도 증명되지 않은 탄핵을 정말 마구잡이로 해대면서 정부 기능을 마비시켰어요. 이미 그것부터가 과반 독재이자 내란으로 보입니다. 진짜 내란은 윤통의 계엄령이 아니라 더불어 공산당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계엄령으로 국민 어느 누가 피해를 봤습니까? 국군 통수권자이자 한 나라의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법으로 정해진 권한을 행사한 것 뿐이에요. 오히려 저는 할 거면 제대로 했어야지 어중간하게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총든 군인이 국회를 점거했다? 네, 경찰이 범죄자를 잡는데 총을 소지하고 군인이 적군과 싸우는데 총을 소지하는 게 잘못인가요? 이미 국회에 간첩 새끼들이 차고 넘치는데 이 간첩 잡으러 총 들고 간 군인이나 명령 내린 통수권자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누군가가 정치적으로 더불어 공산당을 지지할 수는 있어요. 그건 개인의 자유인데요. 근데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인물이 사회적으로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나라를 망치는지는 좀 알아보세요. 이 편파적이고 치우친 한쪽의 언론이나 방송사만 보지 마시고
여러 방면으로 객관적으로 현실을 제대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됨을 인지하고도 지지한다면 제발 양심 좀 챙기세요. 그들은 그럴듯한 말로 당신들을 속여 표파리를 한 뒤 중국의 나라를 팔아먹으려는 인간들이란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지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중국의 침투 행위는 우리의 깊숙한 곳까지 들어왔습니다. 저는 화교 혜택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물론 외국인이 한국의 영주권을 얻었을 때 혜택이겠지만 그중 대부분이 중국인 화교들이고 어마무시한 머릿수로 혜택을 악용해 정작 우리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마저 빼앗아 많은 피해와 적자를 발생시키며 그걸 우리 세금으로 메꾸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선거권을 얻어 투표를 한다면 어떤 게 가장 위험할까요? 당연히 중국인들이 머릿수로 밀어붙여 친중 정책을 펼치는 정당의 득표수가 늘어나게 되기에 그만큼 한국 국민은 주권의 침해를 받고 복지나 정책상 피해를 봅니다. 정치인은 국민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표파리에 더 집중하는 종족이니까요. 그게 미개한 포퓰리즘 정치가 향하는 방향입니다. 물론 복지는 필요합니다. 어느 나라든 사회적 취약 계층은 있으니까요. 남들처럼 일해서 돈 벌지 못해 생계 유지가 어려운 한부모 가정이나 장애인 같은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와 지원금은 함께 살아가는 사회라면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내가 낸 세금으로 그런 곳에 쓰인다면 별로 불만은 없는데요. 이게 복지에는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세금으로 돌아가는 국가 재정에는 한계라는 게 있는데 취약계층에게 돌아가야 할 선택적 복지에 관련된 예산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는 이 보편적 복지라는 게 이 전국민 기본소득 전국민 25만원이라는 이 멍청하고 개평신 같은 짓을 정책이랍시고 내놓는 공산당과 찌째명이 정상으로 보이시나요? 이 기본소득으로 인한 재정 부담으로 내가 낼 세금이 늘어나면 정상적으로 일하는 보통 사람들에게도 손해로 돌아오게 되고 취약계층에게 돌아갈 지원금도 오히려 줄게 되어 더 손해가 됩니다. 누구도 이득 볼 수 없는 이 개같은 짓거리 말이에요. 그걸 제시하고 실행한 정치인만 표를 받고 권력을 얻어 그 권력을 돈으로 환산해 지들 배를 불리고 대북 송금이나 처하고 자빠져 있잖아요. 사실 계몽령 이전 정치에 대한 생각은 이랬습니다. 동서로 갈라 여야로 갈라 싸움은 똑같은 정치인들이야 늘 그래왔듯 별 사연스럽지도 않았고 오히려 이 서로 싸우는 그 속에서 뭔가 발전이 조금은 되지 않을까. 이 삼권 분리처럼 서로 비슷한 권력으로 균형을 유지하는 게 그나마 좀 더 나은 미래로 가는 방향이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게 현재 상황에 대입해보면은 좀 틀린 게 있었습니다. 삼권 분립이든 권력의 균형과 대립이든 그 기초는 자유민주주의를 밑에 깔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일당 독재, 1인 독재,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같은 건 자유민주주의라는 그 기본 위에 올려둘 수 없습니다. 북한이나 중국의 자유 같은 가치는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더불어 공산당이나 찌째명이 만들려고 하는 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 중국의 속국 말이에요. 이미 그렇게 돼버린 홍콩이나 대만처럼 먼저 당한 안타까운 결과를 보고도 우리는 다를 거다. 우리는 저렇게 되지 않겠지. 에이, 괜찮겠지. 네, 그러다 끝나는 거예요. 이미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키우는 분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가정을 꾸릴 계획이 있는 분들에게 물어볼게요. 당신의 자녀가 앞으로 커서 살아갈 미래에 중국, 북한과 같은 공산 국가를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일하지 않아도 배급으로 먹고 살다 굶어 죽고 온갖 범죄가 판을 치는데도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지 않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 주권, 인권, 재산권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미개한 나라의 멍청한 개돼지로 자식들이 미래를 살아가게 만들고 싶으십니까? 대선 후보로 올라온 그 범죄자에게 투표한다면 충분히 그런 미래를 살아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범죄를 저질러도 괜찮아. 음주운전해도 괜찮아. 부정부패 저질러도 대통령 할 수 있어. 라는 가르침도 꼭 하게 되실 거예요. 누구에게 투표를 하든 그건 개인의 자유이고 법적으로 비밀과 자유가 보장된 행위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투표를 하는 대상의 조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애초에 그 대상 안에 범죄자가 들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질질 끌다가 결국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선고받은 전과 5범의 범죄자가 왜 깜빵에 안 들어가고 내 투표 용지를 더럽히고 있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범죄자가 대놓고 중국에 시에시하겠다, 이 기본사회 만들어서 전 국민을 배급견으로 만들겠다, 한국을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겠다고 대놓고 선전하는데 그걸 지지하는 멍청한 개돼지들은 뭐냔 말이죠. 당선만 되면 모든 재판 무죄 혹은 무효라며 말도 안 되는 이 독재법을 독단으로 제정하는 이 더불어 공산당 미친 새끼들은 도대체 뭐고? 이 부족한 글솜씨로 생각나는 대로 적어도 이 표현이 모자랄 만큼 어처구니 없고 상식이 파괴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제는 제발 깨우쳐주세요. 이 나라의 심각한 상황을. 선관위는 썩어빠진 조직이며 부정선거와 개표 조작은 실제 할 겁니다. 조금만 파도 후두둑 쏟아지는 증거들이 너무도 확실하게 부정선거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국짐이든 더불이든 많은 개쓰레기들이 연루돼 있을 겁니다. 이건 국민을 기만한 행위이며 선거권, 주권을 도둑맞은 거예요. 투표권은 그 어떤 재산보다도 가치 있는 권리 중 하나입니다. 가치 있는 뭔가를 도둑맞은 사람을 우리는 피해자라 부르기로 했는데요. 도둑맞았는데도 훔쳐간 증거들이 소득빽빽한데도 아니야, 훔쳐갔을 리가 없어 라고 믿는 사람은 멍청이, 등신, 호구라고 부르기도 모자랍니다. 부자를 가난하게 만든다고 가난한 본인이 부유해지진 않아요. 조금만 생각해도 허무맹랑한 거짓부렁입니다. 다같이 잘 살자는 말은 다같이 쫄딱 망해 가난에 뒤지자, 이거랑 다를 게 없단 말입니다. 부자가 되지 못한 게으른 자신을 탓하기 싫어 세상 탓, 남 탓, 정치인 탓하며 위안 삼는 멍청한 짓이에요. 그게 나라를 공산화시키려는 포퓰리즘 정책이 향하는 방향이고요. 당장 자신의 눈앞에 허황된 약간의 이익을 쫓느라 미래에 더 큰 손해와 피해를 가져오는 행동은 막아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생각나는 대로 최대한 정리해서 써봤는데 이 부족한 글 실력에 제 의도가 제대로 전달됐을지 잘 모르겠네요. 다만 이 나라가 지금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제발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MBC 같은 메인 방송사도 이미 중국에 먹혀 편파적이고 치중된 보도를 한다는 거, 다른 방송사도 비슷하다는 거, 다양한 언론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사실만을 보고 판단해 주시길. 그리고 이번 대선엔 많은 국민들이 능동적으로 선거와 개표 과정을 정확한 눈으로 감시하고 확인하여 도둑맞은 주권과 선거권을 되찾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 만들었습니다. 네, 저는 이 나라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고 원하는 나라를 찾아 이민하는 게 꿈입니다. 이민을 원하지 망명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떠날 때 떠나더라도 제대로 된 꼬라지를 갖춘 나라에서 떠나고 싶습니다. 이만 영상 마치며 다음 영상 배달 부업 이야기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또 보죠.